땡땡 운임이라 뭘까요? 이겁니다. 전주 대비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하락폭입니다. 예, 지금 전주 대비해 보면 27.98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거 진짜 이해 못하겠습니다. 이해 못하겠어요. 너무 갑자기 떨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지표를 잘못 봤어요. 그때는 2월 24일 날 1077.5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실제로 다시 찾아보니까 946.68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974.66이 946.68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7.98포인트가 빠진 거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충격이라고 봅니다. 왜 충격이라고 보느냐. 중국이 리오프닝을 했잖아요.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니까 지금 2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나면 당연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여러분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올라갈 거라고. 시장의 어느 누구도 말입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떨어질 거라고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불안불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2020년도에요. 2020년도 한 7월쯤 됐을 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1103.47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이때 말입니다. 세계 전문가들은요.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이게 올라가지 않을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병들어 있는데 누가 물건을 사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정반대로 됐습니다. 2020년 7월 31일에 1103.47까지 올랐던 것이 11월 27일에는요. 2000까지 올라갑니다. 2048.27까지 올라갔고요. 2021년에 들어가서는 더 심각합니다. 이게 3000, 4000, 5000까지 올라가다가 2022년 1월 7일 작년입니다. 5109.60으로 막 올라가까지 했습니다. 60까지. 이게 뭐 폭등이 장난이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2020년 1103.47에 대비해 보면 여러분 거의 말입니다. 5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5배. 이게 세계 경제가 코로나 때문에 침체가 돼서 물동량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거잖아요.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는 게 물동량이 많아지면 이게 운임이 올라가는 거 이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꾸로 말입니다. 5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심각하게 봤거든요. 게다가 말입니다. 2022년 1월 7일에 5109.60까지 기록을 했을 때 말입니다. 그 이후에 분명히 이게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시장은 그렇게 예측했어요. 그런데 시장은 정반대예요.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2월 11일에 4980.93까지 떨어지더니 7월에는 3000, 9월에는 2000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1000까지도 깨졌습니다. 1000까지도. 946.68을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여러분 시장은 기본적으로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운임지수가 떨어졌다. 그러면 수출할 물량이 적다는 이야기잖아요. 수출할 물량이 많으면 컨테이너를 굉장히 많이 빌려야 돼요. 그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컨테이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니까. 컨테이너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높아지면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946.68이라는 것은 결국 이미 불황이 시작됐다. 불황에 조립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단서는 있습니다. 단서는 무슨 단서가 있느냐.
이게 지금 2022년 1월 7일에 5,109.60까지 올라갔을 때 전 세계 해운사들은요. 배를 구하니라고 난리였고요. 배를 만드니라고 난리였고요. 왜냐하면 물동량은 넘치는데 싣고 갈 배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말입니다. 이게 배들이 계속 만들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들이 만들어지고 컨테이너 선들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공급 측면에도 괜찮다. 공급 측면에. 그래서 떨어지는 것도 있다. 이것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이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이렇게까지 떨어진다. 이것은 최악을 간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급도 늘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공운임도 떨어지거든요. 실제 말입니다. 발틱 항공화물 운임지수가 지난 24일에 2,404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주 대비해서 3.2% 하락을 했습니다. 1년 사이에 34%가 떨어졌습니다. 2021년 12월에 5,254포인트와 비교해 보면 54%가 급락한 수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화물, 배로 실어 나르는 운임도 떨어지고요. 화물, 항공으로 실어 나르는 운임도 떨어졌다.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어떤 공급이 늘었다고는 하나 결국 말입니다. 경기가 불황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해석도 지금 가능합니다. 업계에서조차도 말입니다. 사실상 침체기에 돌입했다. 이렇게 이미 보고 있고요. 더 심각하게 보는 것은 침체를 넘어서 불황에 대한 언급도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이게 지표 하나를 보면 시장 전체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해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그 지표가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나 혹은 발틱 운임지수인데 발틱 운임지수도 지금 최고치 찍었다가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하고 비슷하게 쭉쭉 빠지고 있는 거 보시고 계시잖아요. 이런 걸 보면요. 세계 경제가 이미 불황에 돌입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은 실물 경제가 좋다고 하잖아요. 금리 앞에 장사 없다는 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결국 말입니다. 미국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4.75%가 5%, 6%까지 된다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니까요. 미국도 금리를 그렇게 올렸을 때는 실물 경제가 무너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아마 경기 침체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봅니다. 시장을 굉장히 예민하게 봐야 되는데요. 그 예민한 숫자를 볼 때마다 저는 느끼는 것이 우리 경제에 좋지 않은 지표들만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게 좋은 지표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오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